공부가 막 상위권이나 최상위권이 아니고 중에서 하 정도 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되고 조치를 취해 주셔야 돼요. 사실 이 아이들이 대략 초등학교 때부터 고1까지 정도까지는 아마 두각을 못 나타내고 오히려 고2, 3부터 늦게 터지는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잘 모르시고 '아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하고서 그냥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일단 모든 분야가 똑같지만 공부에 있어서 내가 성적이 저조하고 못한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으면은 이거 자체로 이제 랭킹이 낮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단에서 서열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람처럼 집단을 이루고 사는 그 동물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전부 다 똑같은 뇌를 가지고 있는데 서열이 낮아지면 뇌에서 자동으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돼서 우울증이랑 불안증이 그리고 추가로 강박증까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서서히. 보통 우울이랑 불안이 생기는 사람들은 자신감,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시험에서 맨날 실패를 하니까 결정적인 순간 있잖아요. 결정적인 경쟁 국면에서 엄청 떨어요. 긴장을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 이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다시 공부를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연결되면서 무한 반복의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일단 미성년기에 이게 성립이 되고 나면 아마도 성년기는 쉽사리 고쳐지기 쉽지 않은 걸로, 이 사이클을 벗어나기 쉽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미성년일 때 한번 조치를 취해 보시면 좋아요. 일단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가 무리하게 높은 클래스로, 높은 학급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라.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대치동이나 목동으로 꼭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대치동이나 목동이 장점도 많지만 단점이 엄청나게 치명적이게 많아요. 이제 고3이나 재수돼서 나한테 데리고 오거든요. 그럼 학생이 재능이 굉장히 높아. 근데 이 재능이 사실은 고3에 터지는 재능이 엄청 많아요. 원래 그 전까지는 아이들이, 우리 애들이 공부에 열성을 보이기가 힘들어요, 재능이 있어도. 근데 그거를 모르고 중학교 때부터 조지니까, 대치동 목동 와서 조지니까 아까 같은 그 사이클에 들어가 버리는 거지. 나는 공부를 아직은 할 때가 안 돼 있는데 공부를 자꾸 시키고 나는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죠. 서열이 낮으니까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치동 목동뿐만이 아니라 유명 자사고나 외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뭐 과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도 너무 그렇게 열성을 들여서 갈 필요 없다, 아주 잘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에. 근데 사실은 공부는 학원이 중요해서 학원 가서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 학원을 조금 작은 클래스의 학원을 가는 것, 공부가 좀 떨어진 학생들의 경우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가셔서 학생들 구성원의 점수 같은 거를 몰래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대충 등급대.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우리 자식이 거기에 가서 그래도 최소한 중상위권은 되는데 머무르도록 하시면 좋아요. 이게 어떤 효과를 주냐면은, 실제로 등급이 높지도 않지만 4, 5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클래스에서는 그래도 내가 중상위권이라고 하면은 내가 주관적으로는 공부를 그래도 괜찮게 한다, 따라서 내가 서열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감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일단 첫 번째로 학부모님들이 취해 주셔야 할 조치다. 사실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게 필요해요. 현재 점수를 보셨을 때 현재 수준 있잖아요. 현재 수준도 괜찮다고 생각해야 돼요. 특히 중학생 때 진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 7, 80대면 그렇게 점수가 높은 건 아니에요. 7, 80점대 이제 학부모님들이 정보를 많이 수집하시고 똑똑해지시면은 중학교 때는 90점대가 많다는 걸 아셔서 중학교 때 7, 80점대 학생들한테 "야 그게 점수냐?" 막 이렇게 핀잔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되고 되게 작은 말인 것 같은데, 이 학생이 자기 스스로 되게 못한다는 주관적 인식을 갖게 돼요. 근데 실제로 중학교 때 7, 80점대랑 90점대랑, 이게 90점대가 잘하는 건 많고 이게 흔한 점수이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크게 의미나는 차이는 아니에요. 그냥 공부를 안 하고 열심히 하는 건데, 중학교 때 별로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은 것에 불구하고 이 학생이 공부 재능이 없다라는 걸 뜻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지 마라. 그냥 지금 중도 마찬가지고 고등학생도 너 점수가 생각보다 그 정도면 괜찮은 점수지, 훌륭한 점수야 라고 말하는 편이 전체 인생을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그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 과정을 봤을 때.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해 주신 거 현재 수준은 생각보다 괜찮은 점수야 라고 꾸준히 계속 말씀을 해 주시고, 이제 이런 걱정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얘가 거기에서 안주를 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안주하는 사람은 없어요. 주변에 보면 점수 좋은 애들이 놀렸는데 자기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할 그 가능성만 앞으로 계속 남아있지, 거기에서 안주, 이게 진짜 괜찮다고 생각해서 안주를 하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형성해주고 자존감을 올려주는 계기가 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공부 압박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 대체적으로 고1 때부터 이제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하려다가 여러 가지 실패를 맛보고 고2까지 방황을 하다가 고3 때 와서야 이제 제대로 공부를 시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고3 때 어느 정도 성취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재수할 때 상당한 성취를 다시 이루는, 사실 삼수까지 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요런 경향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초반에 고1 이전 혹은 고2까지 아직 애가 공부 재능을 터뜨릴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부 압박을 지나치게 가할 경우, 그러니까 원래 공부를 잘하는 애들한테는 공부 압박을 가해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되는 학생들한테, 중에서 하위권 학생들한테 공부 압박을 지나치게 가할 경우 아까와 똑같은 사이클에 빠져버려요. 내가 공부를 되게 못하구나, 난 서열이 낮은 사람이구나라고 주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뇌에서 이상한 물질이 분비되고 우울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고3에 가더라도 또 성취를 할 수가 없고 재수도 실패를 해버려요. 사실은 고3 이후에 터질 거를 예상을 하고 재수까지 염두에 둔 다음에 그 이전에는 저학년일 때는 공부 압박을 사실은 많이 하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예, 요거 세 가지를 조금 지켜주시면은 지금 공부 중에서 하위권인 학생들이 사실 공부에서도 고3 이후에 충분히 성취를 할 수도 있고, 문제는 공부가 아니더라도 뇌가 깨끗하고 맑고 긍정적인 뇌로 성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걸 한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멈춰있던 내 심장이 다시 뛰게 된 거야. 혼자였던 내 마음도 이젠 외롭지 않아. 신기한 일이야, 널 보면 볼수록 미라클 is amazing.